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의 신기술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한번 켜봤습니다. 먼저 내용은 Composite Front Cross Member라고 하는데요. Composite이라고 하는 건 합성물을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타겟 모델은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모델은 BH 구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현재까지 적용이 된 적이 없죠. 트렌드를 보시면 기존의 스틸 타입 SPFH590DP에 37개의 피스, 그러니까 37개의 피스가 모여서 용접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15.2kg이었고요. 컴포짓 타입 같은 경우에는 GF와 CF, 아마 이건 글라스 파이버와 카본 파이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 15개의 피스를 가지고 10.1kg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비해서는 33.6%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수많은 CFRP, 그러니까 이 CFRP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CFRP란 무엇이냐? 탄소 섬유 강화제로 플라스틱계 복합재를 일반적으로 CFRP라고 한다.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량 구조용 재료로서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고 비강도는 철강의 6배, GFRP의 2배, 비탄 성률은 3배, 4배, 뭐 하여튼 좋은 내용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탄소 섬유를 가지고 여러 장의 탄소 섬유를 열을 가한 다음에 이 금형에 씌운 다음에 압착을 해서 이렇게 탈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제네시스 BH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GSW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네시스 BH 모델의 프론트 크로스 멤버인데 전혀 아까와 같은 형상이라고 보기 힘들죠. 지금 어퍼 판넬, 로어 판넬이 있고 용접이 된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컴포짓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의 출처가 화신이라는 그룹의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화신이라는 회사는 히스토리를 보시면 1975년도,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 자동차가 탄생하면서 도전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 기아차와의 시작을 같이 한 회사라고 볼 정도로 히스토리가 굉장히 긴 회사죠. 이 회사 홈페이지 연구개발의 연구개발 분야를 들어가 보면 현재까지 이 자동차의 경량화와 강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술들, 여기 보시면 토션빔의 핫스탬핑 기술, 기존 대비해서 사실상 무게는 줄어들진 않았네요. 그래도 강성이 증가된 건 있겠죠. 아니면 부품 수를 줄였다거나, 부품 수는 줄이고 무게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강성은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아반떼에 적용됐던 TRB, Tailored Rolled Blank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튜블러 빔의 각 부위의 두께를 다르게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네요. 이건 기존 대비해서도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제네시스 G80의 프론트 크로스 멤버. 이번에 알루미늄이 완전히 통 알루미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기존의 프론트 크로스 멤버의 무게가 25.7kg이었는데 20.2kg으로 21%나 줄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의 상승은 있었겠지만요. 참고로 제품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루미늄 프론트 크로스 멤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컴포짓 프론트 크로스 멤버입니다. 현재까지 적용된 기술은 아니에요. 지금 타겟 모델이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이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 경량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재료도 더 비싼 것들이 들어가고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이런 제네시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컴포짓 프론트 크로스 멤버와 같은 이런 카본 파이버의 샤시가 과연 있었는가 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구글 검색을 통해서 나온 사진을 보시면 매그네티 앤 메럴리라고 읽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컴포넌트 모듈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시제품이겠죠. 아직까지 양산화에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이 시제품은 6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2016년 7월 10일 이 사진이 게시가 되었죠.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형적인 강화 플라스틱, 그러니까 강화 카본 플라스틱 제품의 형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 각 부위 여기 보시면 이 앞쪽은 차체와 연결되는, 그리고 이 서스펜션과 연결되는 차체, 그리고 서스펜션, 그리고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는 MDPS 조향장치 기어박스가 장착되는 공간이죠. 여기 이렇게 마운팅이 되는, 고정이 되는 부분까지는 큰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카본으로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롤 잡아주는 프론트 롤 마운트로 보여지네요. 이런 차체와 연결되는 부위고요. 이쪽과 이쪽은 프론트 로우암이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그나와 폴드사에서 탄소 섬유 복합 서브프레임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 마그나와 폴드사가 협력해서 기존의 스탬프 강철과 비교해서 질량을 34%까지 줄이는 탄소 섬유 복합 서브프레임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탄소 섬유 복합 서브프레임을 개발했는데 가스 배출량을 줄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연비를 개선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경량화가 되니까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데 배기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게를 줄이면 당연히 연비는 좋아지겠죠. 가벼우니까요.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비해서 30%나 더 가벼워졌다면 그만큼 엔진은 더 많은 기름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출력을 혹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량화는 배기가스 배출량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45개의 강철 부품을 2개의 성형 부품과 4개의 금속 부품으로 교체함으로써 부품 수를 87%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2017년 3월 14일 시제품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현재까지 양산화가 진행되었다고는 어떤 사진이나 정보는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브프레임 부품 수를 87%나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이 카본이라는 높은 가격의 제품이 투입된다면 아무래도 완성품도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품 수를 줄이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정들을 많이 삭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의 기가프레스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부품 수를 엄청나게 줄인 사례인데 이 모델 3의 리어 언더바디는 70개의 조각들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개들을 다 용접을 하거나 리베팅을 치거나 아니면은 구조용 본드를 발라거나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델 Y의 리어 언더바디를 보시면 단 2개의 메탈로만 만들어졌다.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거의 싱글 피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죠. 기존의 70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정과 전력과 이런 인프라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 제품 하나만 만들도록 70피스에서 2피스로 줄었다는 건 이 70피스를 위한 공정들이 다 삭제가 되고 이 2피스만 만들기 위한 공정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조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자, 이렇게 원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RG3, 지금의 제네시스 G80, 이 다음 세대에서나 이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죠. 가격 상승적인 부분이라던가 그 외에도 이게 단순히 강성은 좋아졌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재질, 그런 공법을 가지고 샤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샤시라고 하는 건 아주 긴 시간의 내구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경량화가 되고 강성이 증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시험 부분에서도 이전 세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없도록 만들어져야겠죠. 어쨌든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현대기아와 협업을 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마그나와 폴드 같은 해외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향후 럭셔리 브랜드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기술이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